안녕하세요. 맘띵 대표입니다. 오늘은 어떤 한 공신, 정말 진짜 공신이라고 불리는 한 학생이 있었거든요. 그런데 그 아이만의 공부법이 무엇이었는지 그때 제가 한번 그 아이하고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됐어요. 정말 그 아이는 공부법을 알긴 아는데 그다지 그 공부법이 뭐 특출나는 건 아닙니다. 그런데 아주 사소한 디테일에 공신이 되냐 안 되냐가 달려 있었습니다. 그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그 아이가 독특한 점은 예습이 많은 독특했습니다. 물론 우리가 예습과 복습이 중요하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알고 계세요. 근데 중요한 건 방법을 몰라요. 올바른 예습이 무엇인지, 올바른 복습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점이죠. 물론 시중에 많은 예습법과 많은 복습법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스타일에 맞는 예습법과 복습법을 찾아서 그걸로 뭐 공부를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. 물론 맞습니다.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야 되겠죠. 그래서 저는 이 아이만의 스타일이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. 먼저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예습을 인강으로 했습니다. 종종 어떤 아이들 같은 예습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 배울 교재, 배울 과목 같은 경우를 뭐 교과서를 정독한다라든지 교과서를 읽고 이해한다라든지 대부분 그걸로 그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EBS라든지 모든 게 좀 무료 인강 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. 그래서 무료로 먼저 그 인강으로 예습을 했어요. 근데 단순히 이 아이가 인강으로 예습했다라는 게 독특한 것은 아닙니다. 그 아이는 한 가지 철칙이 있었어요. 그 철칙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한 디테일이었는데 그 철칙이 예습을 하면서 최소 50에서 60%는 그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. 100%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. 예습이다 보니까.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예습이라는 것은 전에 배웠던 과목과 같이 연결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? 전에 배웠던 과목과 같이 연결되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50에서 60%를 확실히 이해했다는 것 자체, 욕심하는 70% 정도를 이해했다는 것 자체가 저번에 배웠던 것을 완전히 자기 자신이 소화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. 그 다음 두 번째 무엇을 했냐면 이 아이는 예습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확실히 아는 것과 확실히 모르는 것을 구분해서 필기를 했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예습을 하다 보면은 이쪽 부분이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쪽 부분이 이해가 되는 경우도 이쪽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띄엄띄엄 그렇게 나오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두서가 없으니까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해한 부분을 확실히 이해한 부분은 그대로 두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따로 필기를 했어요. 그리고 나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어디서 거기에 배우게 되냐면 이제 수업 때 선생님 수업에 집중하면서 그리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점은 선생님께 질문하면서 자신의 학업 역량을 키웠습니다. 그리고 나서 복습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? 그 복습은 당연히 그거죠. 이 학생 같은 경우 복습을 2번 한다라고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일단은 수업을 듣고 나서 이 학생 바로 그냥 복습을 합니다. 근데 복습하는 시간이 길지 않았어요.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그 필기를 했잖아요. 모르는 점 필기했잖아요. 그 모르는 점 체크하는 겁니다.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자기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. 그리고 나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. 그리고 또 다시 예습을 하게 되겠죠. 그 다음 그 학과 과목을. 그 다음에 배울 것을 예습하면서 또 이거죠. 최소 50에서 60%는 자기 자신이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했다라는 점이에요.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정말 예습과 복습, 예습과 수업과 복습 이 모든 게 연결고리였었죠. 왜요?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았고 배운 과목을 또 습득하고 확인하는 게 예습, 수업, 복습, 예습, 수업, 복습으로 계속 연결되게 돼 있었다는 점이에요.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. 그래서 너 어떻게 50에서 60% 수치는 최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니? 제가 그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. 그런데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해요. 자기 자신은 50% 이해를 했다라는 것은
전에 배웠던 수업을 확실히 집중했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. 매우 철저하죠.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뭐 내신은 당연히 탑을 달립니다. 그리고 또한 수행평가 역시 매우 퀄리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. 자기 관리가 철저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. 그렇다고 해서 예습을 굳이 뭐 인강으로 뭐 꼭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. 이런 공부 방법도 있다라는 점이에요. 이 아이는 이런 공부 방법이 자기 자신에게 맞았고, 더구나가 학업 역량으로 보이다 보니까 이 아이는 자기 스타일을 찾게 되었다라는 점이죠.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이 아이 방식을 한번 적용해 보시고, 만약에 이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, 자기하고는 별로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뭐 다른 스타일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저는 인강으로 예습하는 게 아마 혼자서 예습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이잖아요. 그래서 인강으로 예습을 하겠다. 요즘 무료잖아요. 인강으로 예습하겠다 그러면 아까 그랬죠. 첫 번째, 최소 50에서 60%는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된다는 점. 그냥 두 번째 뭐가 있었죠? 예습을 하면서 모르는 점들은 따로 노트 필기해서 수업 때 해결해야 된다는 점. 그리고 나서 복습은 필기했던 것 가지고 복습을 해야 된다는 점. 이게 계속 맞물려서 여러분들이 학업을 수행해 나갈 때 매우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. 또한 이것을 제가 아이들에게 추천해 준 아이들이 있어요. 근데 추천했던 아이들 이 방법을 매우 효과를 본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